폭행, 체납 논란에 윤석열 무죄까지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개그맨 이혁재 씨가 국민의힘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씨는 오늘 오디션 결선 심사를 맡으며 극우 세력인 아스팔트 청년들도 자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후보를 뽑는 공개 오디션 최종 결선 심사. 서울 서부지원 폭동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묘사했던 친윤 방송인 이혁재 씨가 또 심사위원으로 나섰습니다. 당내에서 해촉 요구가 나왔지만 장동혁 대표는 보란듯 오디션장을 찾아 청년들과 심사위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청년들에게 정치의 중심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중심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장 대표는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당사자인 이 씨가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됐다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사분오열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다름이 있어도 우리가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하는 거에만 우리 집중합시다. 윤어게인을 외쳐온 아스팔트 극우 세력을 포용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를 하는 청년들도 우리의 자산이고 또 이렇게 심사위원 배심원 앞에서 제도권 안에서 상대와 싸우려고 투쟁하는 청년들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윤어게인 절연을 선언하는 당 결의문을 내놨지만 한 달도 안 돼 이 씨가 심사위원으로 등장했고 이번 결선 진출자 중에도 내란을 옹호하거나 탄핵에 반대해온 청년 후보들이 포함됐습니다. 정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질 수 있도록 지도부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청년 오디션은 반성과 혁신은커녕 정치의 기본인 책임과 상식, 공적 기준이 무너졌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죠. 6.3 지방선거의 판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2018년 지방선거를 뛰어넘는 대승을 거두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국민의힘 성적표는 2018년 지자체 선거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보다도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당시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대구와 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를 석권한 바 있는데요. 14대 2대 1이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전남 광주가 통합해서 이번엔 16개 광역단체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여기서 민주당은 8년 전에는 내줬던 3개 지역 중에 2곳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솔솔 흘러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소속에 내줬던 제주 그리고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인데요. 수치로는 15대 1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했을 경우에 과연 대구를 갖다가 국민의힘이 사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래요. 예를 들어서 2016년에 김부겸 의원이 당시에 대구에서 민주당의 간판을 가지고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와 같은 현상이 이번에 지자체 선거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역으로 보자면 국민의힘은 경북 단 한 곳만 남기고 전국 모든 지역을 다 내주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각 당의 공천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점은 반드시 전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민심의 큰 흐름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김부겸 전 총리가 간다라고 봤을 때 여당 프리미엄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산 폭탄 쏟아붓겠죠. 네. 그러면 승리 가능성이 있다? 매우 높아지고 있죠. 대구시장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권 내 이론이 거의 없습니다. 제주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미 이긴 지역이죠. 반면 대구는 경북과 더불어서 지방선거 역사상 단 한 번도 민주당 광역단체장을 허용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국힘의 아성이다 이런 말로도 모자란 철옹송과도 같은 지역인 건데요. 이곳에 민주당 소속 시장이 탄생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치사 전체에 붉은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대구시장 선거 판도에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요. 지역신문인 영남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일에서 23일 대구 유권자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다른 모든 경선 후보들과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계기가 됐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의 가상 대결에서만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나머지 후보들과는 모두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호영, 추경호, 윤재옥, 유영하 의원 순으로 격차를 벌렸고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최은석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선 각각 과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면 해볼만하다 이런 기류가 커졌죠. 26일엔 정청래 대표가 직접 김 전 총리 등판을 요청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카드는 우리 김부겸 총리님밖에 안 계시다. 당대표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김 전 총리도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30일에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상 출마를 전제로 선거에 나서는 결의와 각오, 큰 틀의 공약을 지역민을 향해 공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당으로부터 또 무엇보다도 대구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배들, 옛 동지들로부터 간절한 그런 요구도 왔었습니다. 피하기는 힘들겠구나. 그냥 이렇게 된 것 대표님한테 대구 발전 또 대구 경북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도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당당한 당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래도 말씀드리는 것도 옳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대구 판도가 요동치는 건 여권의 강점 요인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의 약점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의 강점 요인부터 보면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인데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지난 2018년 이후 지방선거는 모두 대통령 취임 직후 1년 안팎 즈음에 치러졌고 또 치러지게 돼 있습니다. 2018년 그리고 2022년 지선은 대선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기반해 지방선거 결과가 좌우됐는데요. 2018년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서 80%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14대 2로 민주당이 압승했죠. 2022년엔 윤석열 취임 한 달도 채 안 돼서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아직 윤 정권의 실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이어서 이때만 해도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여론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제주도,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하면서 12대 5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치러집니다. 26일 발표된 전국지표 여론조사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9%로 취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눈여겨볼 건 지지율의 성격인데요. 문 대통령은 다자대결 구도 탓에 대선 득표율은 41.08%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취임과 동시에 촛불 민심의 기대가 한꺼번에 쏠리면서 한 달 만인 6월 첫째 주 조사에선 무려 84%의 엄청난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지방선거 때까지 60에서 80%대 높은 지지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49.42%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요. 그 뒤 각종 국정선거를 바탕으로 이른바 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새 지지층 꾸준히 늘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용인사, 대미 관세 협상, 주식시장 정상화, 부동산 대책, 이란 전쟁 대응 등 다방면의 국정 수행에서 차곡차곡 점수를 따고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골고루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지지율은 한꺼번에 올리기는 쉽지 않은 반면에 한두 가지 빈틈이 생긴다고 해서 급격하게 출렁일 위험 또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이런 큰 이벤트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붙는 거하고 이렇게 소소해 보이는 작은 행정들 뭐 코스피 정상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이게 견고해요. 훨씬. 급격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당분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적어도 평균 이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는 국민의힘엔 재앙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 하나 대구시장 선거 판도에 영향을 주는 여건의 강점 요인으로는 김부겸 전 총리 인물 경쟁력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 전 총리는 2016년 민주당 불모지대인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매우 희귀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대구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건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1986년 11대 총선 이후 무려 31년 만이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그리고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연거푸 낙선한 뒤 세 번째 도전 만에 뚝심 그리고 진정성으로 일궈낸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저력을 확인한 김 전 총리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내며 행정가로서의 능력 또한 인정받았는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 발전이 지체될 수 있다. 대구 시민의 우려 그리고 박탈감이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지원책을 확보하고 시정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커진 것도 김 전 총리의 강세를 만들어낸 요인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자신의 소통 채널에서 나는 김 전 총리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한 지지자의 글에다가 답글을 달았는데요. 이 답글이 이런 정서를 잘 대변한다고 봅니다. 대구가 도약하려면 이재명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 이 신공항도 날아간다. 막대기만 꽂아도 국민의힘이 된다는 논리는 대구 시민들의 절박함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신선 노름에 불과하다. 나는 대구가 다시 한반도의 3대 도시로 굴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실제 앞서 본 영남일보 조사에서 김 전 총리는 양자 가상 대결뿐 아니라 지역 발전 인물 적합도에서도 36.5%로 1위에 올랐는데요. 2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15.6%포인트나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이죠. 그리고 김부겸 총리는 만약에 출마를 하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나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나 뽑아주시면 나 다음에 대선 나갑니다. 여러분의 대구의 아들이 제가 민주당이긴 하지만 대선 갈 겁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구에 있는 분들을 보면 와, 그치 뭐 우리 새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의 약점 요인은 여권의 강점 요인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첫째는 높은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대비되는 국힘의 낮은 지지율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전국 지지율은 민주당의 절반 이하이고 최근엔 대구 경북 지지율도 민주당보다 낮게 나타난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에서 11일 실시된 전국 지표조사가 그것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4%포인트 앞섰습니다. 물론 지역 표집 인원 자체가 많지 않아서 정확한 지표로 받아들이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의 민심 추이는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 대구 경북에서마저 국민의힘이 외면받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한 채 윤어게인에 끌려다니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한계 때문이다 이런 진단이 많습니다. 그 결과 대구 경북에서마저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은 거의 다 지지를 철회하고 윤어게인에 동조하는 극렬 보수층만 지지 세력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빈틈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지역발전 정책과 인물 경쟁력으로 파고든다면 고령 보수층이 많은 경북은 몰라도 대도시인 대구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윤어게인으로 굳어진 장 대표의 이미지 탓에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선 벌써부터 장 대표의 지원, 지지 방문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서울의 모든 지역에는 장동혁 대표가 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인가요? 네. 기사가 하나 났어. 당대표 지역 행사가 3월에 몇 개? 빵! 0개. 기사 제목이 이래요. 같이 사진 찍으면 마이너스. 장동혁 3월 말 지역 행사 0건. 국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국이 장동혁 프리 지역이 됐다. 현재로선 장동혁 대표를 찾는 국민의힘 후보가 없을 것이다. 22일 대구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과 만나 대구시장 공천 문제 논의하긴 했지만 당내 행사 성격이 짙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 맞는 거죠. 당대표가 일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로 만나려고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아마 한국 총선도 아닌데.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2018년도에 홍준표 대표가 비슷한 처지였는데 그때보다 더 나빠요. 근데 김부겸 전 총리와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대구라고 해서 장 대표
지지 방문을 반길 이유가 있을까요? 공천관리 실패도 국민의힘의 약점 요인입니다. 선거에선 공정하고 잡음을 최소화한 공천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천 갈등을 재빨리 수습하고 힘을 모아서 단일 대우로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 여론조사 지지율 1, 2위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한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 의원은 26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 결과를 봐가며 무소속 출마도 고려할 수 있다 엄포를 놨는데요. 직접 법정에 서고 직접 시민들 앞에서 이 무도한 세력의 실체와 그 내용을 알리겠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을 컷오프한 것을 두고도 대구시장 후보가 된 다른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서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그 속내는 윤호개인 지지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앞세워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출마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에선 이 전 위원장의 경기지사 후보자 출설도 나옵니다만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대구에서 컷오프된 사람이 경기도에 온다라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예. 이준숙 위원장이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빵진숙이라고 하는 별칭도 얻었잖아요. 법인카드로 빵 사가지고 빵진숙이라고 불리고 그런 분을 경기도지사로 옮긴다? 국민들을 모욕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오직 경쟁 세력 제거를 위해 당원과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할 공천마저 왜곡하는 일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윤호개인 행태와는 별개로 국힘의 이런 정략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 또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물론 앞으로 실제 선거까지 남은 날이 적지 않은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이내믹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27일 언행 자제령을 내린 것도 바로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민심에 혹시라도 불지 모를 민심의 역풍을 경계해서일 겁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고공행진이고 민주당 지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후보들이나 당에서 회의된 마음으로 마치 선거가 쉬운 것처럼 다 이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실제 대구만 해도 막판에 가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정서가 또 발동하면서 국힘의 쏠림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는 건데요. 실제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 경남이 다 디비진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죠. 김부겸 총리 나가면 이번에 대구시장 민주당이 선거 이깁니까? 골프나 선거는 거기에 쳐들면 지고 또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고 선거도 네.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겸손하게 하면은 승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국민의힘이 시대착오적인 내란 옹호당의 행태를 바꾸지 않는 한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섭고 혹독한 국민 심판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오늘 조선일보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대구 8인 모두 김부겸에 밀렸다. 충격의 국힘 어쩌다 이 지경. 이게 조선일보 제목이에요. 네, 내부 지금 상황이 좀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 내부? 실제로 대구와 관련해서도 내부에서 위기감이 있는 건 분명해요. 네.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선거운동도 흰 옷을 입고 하거든요. 흰 옷을. 네. 빨간 옷을 못 입어요. 못 지금 입어요? 대구에서도 대구에서도 흰 옷을 입어요. 그 정도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대구에 있는 당원들도 야 너네 이제 안 찍는다 김부겸 찍을란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국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계속 지지고 볶고 너네끼리 싸우니까 네. 그게 우리한테도 보인다. 너네가 대구를 위해서 뭘 했느냐 이런 어떤 얘기들 많이 하고 실제로도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네. 이분이 사실 대구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 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컷오프가 된 거 관련해서도 네. 대구에서도 야 너네는 왜 그렇게 공정하지 않게 하느냐라는 민심이 있다 들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만 대구 쪽에 있는 의원들이나 뭐 보좌진들한테 네.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그래도 대구가 쉽지 않다. 그거는 우리가 수성할 거다. 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왜냐면
이번에 보면은 리얼미터 아마 그 조선일보 기사도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를 반영해가지고 기사를 쓴 것 같은데 리얼미터 표본수가 81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아직 많을 거다라고 보고 그 대구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좀 고령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응답률이 그렇게 이제 여론조사에 많이 잡히지 않는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대구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가져갈 거다라고 보는 어떤 좀 분위기고 다만 시끄럽죠.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마 효력정지 가처분 공천 컷오프 됐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서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못할 겁니다. 아마 대구를 버리고 무소속 출마를 할 이유가 잘 없어요, 사실은. 3파전 되면은 이제 민주당한테 헌납하는 꼴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대구 정서상 배신자의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여론조사는 김부겸 전 총리가 좀 잘 잡히긴 하는데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많이 외로울 것 같아요. 왜냐 중앙일보 보도인데 같이 사진 찍으면 마이너스. 장동혁 3월 말 지역 행사 빵건. 한 건도 지역 행사가 없다. 그래서 전국이 장동혁 프리 지역이 됐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나오고요. 지금 장 대표랑 같이 사진 찍히면 서울 경기에선 오히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죠. 예, 저 배현진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배현진 의원이 되게 재밌죠. 사실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권력의 풍향계, 권력의 바로미터다라고 평가되는 분위기인데. 과거를 좀 살펴봐도 사실 그 지지난 대선 때도 원래 홍준표 퀴즈였잖아요, 배현진 의원이. 맞아요. 근데 바로 배신을 하고 윤석열에 붙었고 그리고 이준석과도 잘 지내다가 이준석 지도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갈아탔다. 최고위원 사퇴를 했죠. 가장 먼저 갈아탔고 지금도 사실 보면은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다. 힘이 많이 빠졌다. 진짜. 그러자마자 바로 너 필요 없다라는 선언을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공개적으로. 수도권 지방선거는 예수님이 나오셔도 국힘은 안 될 판이다.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배현진 의원이 그 장동혁 지도부가 방해하지만 않으면 수도권 할만하다, 서울 할만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사실은 그 오세훈 시장이 공천을 못 받을 거라는 어떤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아마 한 거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세훈 그래도 그나마 그 경쟁력 있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인데 장동혁 지도부에서 오세훈 시장에 공천 안 줬어. 그러면 너네 때문에 선거 경선하기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경선하기로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뭐 어둠의 손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 이거는 뭐 풍문입니다, 풍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현진 의원이 봐봐 그 장동혁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개입해서 우리가 선거 서울에는 할만했는데 졌잖아. 그러면 다음 이게 당권 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음 당권에서 장동혁을 심판해야 된다. 그 배현진 의원이 누굽니까? 친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동훈을 데려오자. 이런 논리가 될 거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 집안 싸움. 사실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큰 사건 한번 겪으면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외상성 장애 뭐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단계인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장동혁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도 맡고 이제 이런 세상이 이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그걸로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게 이번 선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정신 차릴 텐데 저는 사실은 최근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걸 좀 보냐면 정두환 전 의원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저는 이분이 예전에 했었던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이명박 때 얘기긴 한데 지금의 국민의힘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곳에서는 자기들이 선거 판세가 좋든 나쁘든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험지에 나가요. 나가서 자기들이 살아있고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서 이제 장렬하게 전사를 하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러셨고
김부겸 지금 저 대구시장 출마 얘기가 나오기는 김부겸 전 총리도 예전에 대구에서 여러 번 떨어지셨거든요. 여러 번 떨어졌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명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자기들 선거가 상황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 같은 분이 지금 만약에 정말 진정성이 있게 자기가 지금 선거를 하겠다라고 의지가 있다면 전남 광주에 가야죠. 그렇죠. 전남 광주 같은 데 가서 진짜 돌팔매 맞더라도 자기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권이 아니라 자기들이 진짜 정권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뭐 배현진 의원이나 뭐 오세훈 뭐 저기 시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도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계속 말만 하지 뭐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나랑 싸우려면 직 걸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과거에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나가요. 나가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요. 나가서 싸우고 장들이 전선합니다. 그런 게 좀 아름답잖아요. 이게 정치가. 그러면서 또 물갈이도 좀 되는 거고 뭔가 자기들끼리 내부의 자정자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곳은 장동혁 대표 같이 목소리 크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그냥 먹을 수 있는 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저게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아주 긴 시간이 흐르기 전에 정신을 차리겠죠.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리더가. 이렇게 보면 이미 너무 많이 늦었죠. 너무 많이 늦었고 근데 그 정두원 의원 그래도 정두원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남경필 그렇죠. 원인은 완전히 망가진 거고 그 사람들만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지경은 아니었어요. 근데 남원정 그 시절만 하더라도 맞아요. 여기 괜찮았는데 지금 전혀 그리고 지금 당이 이렇게 아수라장인데 뭘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단하는 사람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냥 마감하는 인생이 될 것 같다. 저는 이제 선배가 정두원 의원의 말을 이권을 잡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린 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공천 때문에 그 내부 지방에서는 그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삭발하고 포항에서는 1, 2, 3위 지지율 1, 2, 3위 여론조사에서 1, 2, 3위 하는 후보들 다 잘라고 고성국 그 씨가 유튜버 고성국 씨가 함께 다니던 후보가 지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올라간 거죠. 그분이 1, 2, 3위 자르고 그 후순위를 올렸다. 후순위를 올린 거죠. 그래도 당선된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완전히 거죠. 반칙 덩어리들이네. 그러니까 그게 이권이 개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돈 공천 뭐 이런 걸 의심해 보는 그렇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그 김정재 의원이었나요? 그 뭐 근데 녹취도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세요. 또 고발 올라지. 고소고발. 근데 실제로 이런 건이 요즘에 많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한테 제보가 오는구나. 박 기자, 국민의힘은 망해야 돼.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망한 당인데 빨리 확실하게 망하게 만들어줘. 제가 아직 정신 못 차렸어라는 얘기 많이 해요. 지난 주말에 울산에 그 취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의 그 시민들 분위기가 어떤지 좀 보려고 갔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국힘은 쓰레기다. 제가 깜짝 국힘은 쓰레기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민심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근데 이 흐름을 전혀 타지 못하고 있어서 하여간 안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택시 기사분은 국민의힘 지지자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은 근데 사실은 상당한 이상한 음모론을 그리고 이분이 뭐냐면 김상욱은 배신자다. 국힘은 쓰레기고 김상욱은 배신자고 제일 나쁜 놈은 김기현이다. 이렇게 막 서사가 쓰여지는데 하여간 이제 선거 상황 어떤지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